자, 2023년 11월 18일 시행됐던 문제입니다.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국제회계기준은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제시하고 있다. 맞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라고 했고 2번 국제회계기준 각국의 협업을 통해서 제정된 회계기준이다. 이것도 맞죠? 3번에 뭐가 틀렸을까요? 국제회계기준의 가장 큰 특징이 어디에서 어디로? 역사적 원가에서 뭘로다가 공정가치로 많이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얘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바뀌었어요. 공정가치 측정이 아니라 역사적 원가의 측정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제회계기준은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2번 문제를 보시면 재무정보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근본적 질적 특성에 관련된 게 두 가지 항목 나와 있어요. 맞죠? 목적 적합성과 뭐라고 그랬어요? 표현의 충실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중요성은 어디로 가는 거지? 중요성은 목적 적합성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봐요. 목적 적합성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 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보충적 질적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성이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러면 중요성 말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적시성이 들어가면 되겠다. 적시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은 보강적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극대화되어야 하지만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감소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 원가는 재무복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원가 다른 말로 비용이라고 하는데 효율보다 비용이 커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3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재무상태표는 뭐가 들어가는 거지? 자산부채, 자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맞죠? 2번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무조건은 아니야, 그렇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이지. 왜냐면 여기 잠깐만 현금 지출이 없어도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분의 건물, 대변의 자산, 수중이 맞잖아, 그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기업의 현재 의무를 발생시킨다. 말도 안 되죠. 그치? 그냥 단순한 의사결정만으로 의무가 발생되면 부채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런 의사결정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그래서 3번은 틀린 문장이고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자녀 지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뭐라고 하죠, 우리? 자본이라고 하죠. 4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기하지 않습니다. 총액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야. 총액주의. 다만 원칙이 상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액주의.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오세요. 자산부채 즉 대여금과 차입금 상기하면 안 된다. 외상매치고 외상매입금도 상기하면 안 된다. 수익과 비용도 상기하면 이자 수익, 이자 비용 상기하면 안 된다. 원칙은 총액주의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서로 합의하에 야 우리 외상대금 서로 까자. 남은 잔액만 결제를 하자. 이렇게 계약서가 있으면은 또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은 상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보고 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를 해준다. 맞습니다. 12개월 이상이면 1년 이상이죠, 그렇죠? 1년 이상이면 비유동부채인데 그런 권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건 맞죠.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항목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거 뭐라 여기 잠깐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정 중심이기 때문에 세부적 명시를 다 해준다고 그랬죠, 그쵸? 한 번만 다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뭐라고 그래서 규정 중심. 세부적으로 다 명시를 해주는 게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데 IFRS는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의 재량에 따라 재무상태표 양식이나 재무상태표에 포함할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렵죠? 그죠? 판단력이 필요한 거죠. 4번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과 같은 평가 충당금을 차감해서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 표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봐요.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여기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여기 외상 매출금이 100원이 있어요. 여기 외상 매입금이 만약에 30원이 있어요. 같은 회사야. 얘도 주식회사 청주고요. 얘도 주식회사 청주입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사온 것도 있고 외상으로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다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총액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총액으로 표시한다. 서로 까부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계약서상에 상계해서 순액으로 결제한다라는 게 있으면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잠시만 이거 보실래요? 외상 매출금 밑에 뭐 들어가지? 마이너스 대손 충당금 들어가죠. 맞니?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 얘는 아니면은 외상 매출금 서로 상계해서 얼마? 90원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상계 표시 원칙이 아닌 거예요. 얘네는 여기 봐봐. 얘네는 두 개 까서 야 이렇게 해. 얘 70원. 그럼 총액이 아니라 상계 표시한 거죠, 그치? 이거 인정 안 된다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고. 근데 얘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고요. 평가 충당금이나 대손 충당금을 차감하는 것은 상계 표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건물이 100원이 있어요. 밑에 뭐 감가상각 누계액이 30원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건물 얼마 70원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는 상계 표시가 아니에요. 4번이 틀렸네. 해당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해당하지 않는다. 5번 특수관계자 공시에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보고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특수관계자 맞죠? 여러분 유의적인 영향력이 뭐죠? 중대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은 특수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최상위 지배자와 지배기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은 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공시해야죠, 당연히. 다 특수관계자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아버지 엄마 위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특수관계자 아니야? 특수관계자죠? 가족관계 중에서 여기 잠깐만. 너네 가족 누구 있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엄마 아버지 계시고 그러잖아, 이제. 엄마 아버지만 계신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신데요. 왜 얘기 안 해? 특수관계자 아닌데요? 이래? 아니잖아, 이제. 그래서 특수관계자라는 얘기야. 자,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에는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만 포함한다. 틀렸어요.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주식보상 기준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불러줄게요.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그 다음에 주식보상 기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급여, 그 다음에 주식보상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4번 지배 기업과 그 종소기업 사이의 관계는 거래가 없을 경우에도 공시를 해줘야 돼요. 거래가 없을 경우에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거래가 있든 없든 지배 기업과 종소기업은 항상 공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1번입니다.